자, XRP 코인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네, 전일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 번에 이제 3,000원대로 좀 회복을 하면서 지금 현재 장기적인 박스 하락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중요 내용은 최근에 이제 이 시장의 유동성이 급작스럽게 좀 말라가면서 또 셧다운과 같이 연계되면서 또 이런 경제 지표가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위험자산의 조정을 좀 만들었고, 또 지금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이 오클로 같은 이제 AI 관련 이제 단기적인 조정이 좀 시작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쉬어가는 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위험자산이 좀 쉬어가면서 이제 26년도를 어떻게 지켜봐야 되는 건지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리플 XRP 어떤 식으로 좀 봐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차트 분석 좀 해드리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들 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제 4시간 봉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뭐 얘기는 드렸지만 추세는 이제 하락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락으로 진행이 되면서 계속 이게 상단을 맞으면 여기를 돌려주면 좋을 텐데 계속 갑작스러운 시장의 악재와 개별 호재가 나옴에도 또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니까 정해관계로 가는 게 또 이럴 땐 단점인 거죠. 하락할 때 같이 전개가 되면서 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락행보 하단 채널을 맞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돌려놓는 게 중요하고,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이 가격대가 3,400원 정도 됩니다. 3,400원으로 이제 좀 돌려놓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돌려놓고 나서 다시 한번에 기존의 이 매물대를 돌려놓는 3,700원 정도 됩니다. 여기를 좀 안착만 시키면 이 가격만 돌려놓으면 좀 회복이 될 텐데, 지금 4시간 봉의 흐름상으로는 조금 시간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이제 삼각수렴 형태에서 다시 기존의 이 저점까지 좀 내려왔기 때문에, 만일 또 하반기에 마지막 연말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악재가 나오게 되면 여기까지도 뭐 가능성은 뭐 있죠. 위로도 있고 아래도 있지만 여기까지는 최대한 좀 안 내려오면서 가야 될 텐데, 지금 흐름은 좀 쉽지 않은 모습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봉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드린 거 있죠. 두 개의 선. 이 두 개의 선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추세를 돌려놓는 가격대가 제가 최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바로 이 3,700원대입니다. 아까 전에 4시간 봉도 3,700원이 2차 회복 라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선이 겹치는 지점을 돌려놓으면 이제 상방으로 갈 가능성, 상승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됐다는 시그널인데, 지금 흐름상 돌려놓다가 저항받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일 최악으로 빠지더라도 7.7% 정도가 지금 리플의 마지노선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의 근거는 지금 보시면 상승 추세를 만들었던 변곡점, 이런 지점들이죠. 이런 지점들을 지금 최근 3번이나 방어했기 때문에 여기를 터치하면은 약반등이 좀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이때 여기까지 내려보면 정말 좀 위험한 상황은 맞습니다. 여기까지 최대한 좀 안 오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주봉 차트상 기준선을 이제 아직까지는 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이 보이시는 게 기준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6 기준선이 아니라 제가 위험 자산을 연구하면서 만든 이 기준선인데, 이 기준선 구간에서 거의 여기를 깨면 이제 완벽하게 하락 추세입니다. 근데 여기를 버텨주면은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도 지금 하락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죠. 하락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서 제가 최근에도 지금 야망의 크립토에서 설명드렸지만은 맥시멈 많이 빠지면 이제 20%, 여기가 이 1억 6천 1억 한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가 왜 제가 지지 라인이라고 설명드린 게, 제가 세팅한 이 기준선에 거의 맞으면 반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리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 지점을 버티면 반등, 버티면 반등, 깨면 큰 폭의 하락을 간다는 거, 돌려놓으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은 제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 떨어지면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시그널들이 충분히 좀 남아있다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 흠틀에서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알트에서 이 리플도 월봉 차트에서도 사실 좀 쉽지 않은 모습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게 차트만 보셔도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일단 한 파동이 좀 나온 상태고요. 파동이 저는 이렇게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파동이 일단 마무리가 된 상태는 맞습니다.
생각은 맞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자,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이게 보이시는 빨간색 선 보일 거예요. 빨간색 선. 이 빨간색 선 보일 텐데, 일단 파동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2차 파동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보입니다. 네, 이런 케이스를 제가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이 업비트 말고 우리 국내 주식으로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래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갈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보는 이런 과정. 자, 요새 그 원전이 요새 정말 시장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주봉으로 볼까요? 네, 주봉으로 보면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 리플 자 보시면 이 현대건설이라는 종목도 파동이 상승을 하고 나서 어디에서 반등이 나와요?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세팅한 이 기준선을 맞고 반등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리플이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그래서 이런 구조 이후에 지금 이게 매물대가 악성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이런 패턴으로 앞으로 리플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아까 전에 요 구간까지만 봤을 때는 또 현대건설과 정말 비슷한 패턴으로 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월봉상에서 말씀드리면 월봉상에서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의 파동이 마무리되고 여기에서 지탱을 받고 다시 돌려놓는 그러면 1차 파동 나오고 2차 파동으로 가는 그런 과정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가 제일 지루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물량을 제일 싸게 모을 수 있는 구간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리플 코인 홀더분들 추세적으로는 지금 월봉상 그리고 주봉상으로는 이번 달에 좀 이탈한 모습은 맞지만 추세가 완벽하게 끝난 기준선 이탈은 없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자, 최근에 이제 이 지급 준비금이 사실 다시 회복이 되고 있죠. 이 지급 준비금이 이게 줄어들 때는 시장에 은행들이 뭐 은행 대출이라든지 시장에 쓸 수 있는 자금들이 줄어들었다가 이때 셧다운이랑 같이 맞물리면서 이게 돈이 급격하게 줄어든 게 보이시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회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회복의 기울기가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동성은 다시 한번 증가하는 패턴을 보일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TJ 잔고, 그럼 TJ 잔고 제가 좀 설명드렸죠. 자, 이것도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지금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시그널인데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큰 틀에서의 유동성은 축소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복이 되고 있는 증거들이죠. 근데 중요한 건 아직 요거밖에 안 빠졌으니까 더 빠져야겠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하반기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만큼 여기도 이렇게 다시 원상태로 좀 돌아온다면 충분히 또 유동성이 이제 회복 국면이 아니라 확장 국면으로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 비트코인 관련 이슈에서 계속 ETF 유출이 됩니다. 뭐 이런 소식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지금 일각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일단 1차적으로 축소가 되면서 시장에 조정이 나왔고 민감도가 높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이 조정폭이 더 크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셧다운 이후에 그런 이 돈의 흐름들, 큰 돈들의 흐름들이 축소가 되면서 자금들이 선별적으로 대장주 쪽으로만 특정 종목, 특정 뭐 자산 그쪽으로 이동하고 상대적으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돈이 가지 못했다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추석 연휴부터 이 롱 레버리지들을 엄청나게 특히 ETF뿐만 아니라 이 레버리지를 대규모로 청산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의 건전한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연말을 앞두고 이제 급격한 하락에 대한 이제 취약성의 감소가 됐다. 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낙관론을 왜 보느냐? 투기적 과잉이 제거가 되겠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20년대 삼성전자 초등학생, 중학생, 90대 할머니도 막 삼성전자 샀잖아요. 이럴 때 이제 제일 무섭죠. 언제가 고점이 될까? 그죠? 최근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그 AMD도 이와 관련해가지고 다 매수를 하다 보니까 투기적 과잉이 되는 그때가 가장 또 내가 상 지점이 고점이 아닐까 공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코인베이스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게가 얘기한 게 아니라 코인베이스 인스티튜트 채널이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 관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래서 지금 투기적 과잉이 해소가 된 것도 사실이다. 네, 이렇게 보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구간들 속에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자산을 살 때 어디서 사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디서 사고 싶으세요? 남들이 살 때 사는 게 가장 자산을 크게 증식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은 진도준처럼 할아버지 저기 성남 분당 땅을 주세요. 거기 뭐 하려고? 거기가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좋아서요.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줄게. 하는데 그걸로 이제 엄청나게 돈을 벌었던. 네. 정말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물론 단기적으로 이런 단기 매매를 통해서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거는 제가 얘기드린 간식이다. 간식이고 정말 내 자산을 크게 키우는 거는 결국에는 그걸 제대로 볼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가치가 있는가? 그에 따른 확신. 여러분들도 그와 관련된 진도준과 같은 확신이 있다면 지금 리플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겁을 먹지 않고 과감한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미래를 이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미래를 모르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시장의 위협을 그렇게 나오는 공포적인 뉴스와 언론들의 몰이,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월가 고래들, 특히 개인 고래들을 이제 잡아먹으면서 월가 범고래들이 지금 이 대규모 ETF 자금을 빌미로 시장을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폭풍우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제가 다양한 또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제 위험자산에서 코인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 국내 주식 다 다룹니다. 그래서 소통방에서도 제가 코인 위주로도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그 국내 주식 요새 이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또 이와 관련된 코인들이 주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면서 관점 공유도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댓글 더보기 여기를 이제 클릭하시고 구독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구독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장 요청을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초대해 드릴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와 관련해서 내년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 그래서 이제 연준과 파월 의장이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좀 지켜봅시다, 계속 그런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급하다고요 하면서 지금 연준 의장 2파전을 시사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죠.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원한다. 그래서 세 의장은 나를 경청해 하면서 지금 주도권 싸움이 되고 있죠. 정치적으로 되게 복잡한 상황이고, 또 최근에 이제 트럼프 이제 하원에서 탄핵안을 냈는데 거절이 됐어요. 그래서 트럼프도 정치적인 입지를 2년차, 26년대는 좀 만들어 주면서 그 트럼프 임기와 또 같이 정해관계로 가고 있는 비트코인, 알트코인이 힘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지금 또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리플 있고 이제 내셔널 뱅크 인가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은행 라이센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25년 7월에 브래드 가르팅 하우스가 신청서 제출하고 하게 됐다.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해 가지고 기대가 된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승인이 되면 내년 1분기 내에 됐다 하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폭등을 만들 수 있는 변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와 관련된 은행, 네. 그래서 실질적인 앞으로 미래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동력들도 나오고 있다는 점.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더 폭락을 나올 수 있는 변수값보다는 이 악재를 만들었던 변수가 해소가 되고 있다는 거. 네, 그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심리겠죠. 지금 사람들의 심리가 이거 좀 더 내려오는 거 아니야? 다 어렵다는데. 네, 그런 흐름들. 그게 22년도 비트코인도 반복을 했다는 거고, 그때가 거의 최저점이고, 그때가 대공황이 막 온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때 막 얘기를 하면 이제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희망 고문 제발 그만하세요 했는데 올라가니까 당신이 맞았어요. 그러다가 또 가니까 가자 했다가 내려니까 또 얘기하면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희망 고문하지 이러신다고요. 근데 희망 고문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멘탈적인 얘기를 할 때는 뭐 감정적인 부분도 얘기 드리지만 근거 있는 얘기를 드리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은 어떨 때는 너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면은 제가 감성적으로 좀 얘기를 드릴 때도 있어요. 저도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같이 공유하면서 힘내자고 얘기를 할 때도 있는 거고 영상을 제가 계속 뭐 기계적 로봇처럼 할 말만 하고 끊으면 여러분 재밌어요? 그 유튜브 아니잖아요. 유튜브도 인간적인 면도 보여드리고 감성적인 면도 보여드리고 논리적인 부분도 보여드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 쉬울 것 같죠,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왜 할까요? 저 진짜 저 10만 유튜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아, 이 열망, 이 욕망이, 진짜 여러분들, 진짜 이거 진짜 한번 달성하고 싶은 그런 거죠. 이게 되게 달성이 어려워요. 10만 유튜버 여러분들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저 진짜 10만 유튜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위기가 이렇게 차라리 계속 올라가면 10만 유튜버 되게 좀 더 쉬울 텐데 이렇게 계속 내려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흰색 구름존에서 저평가된 코인들, 자산들 모아가면서 그리고 이 단타도 하고 그래서 이런 좀 장기적으로 좀 같이 가실 분들이 구독해 인증하셔가지고 입장하셔가지고 들어오시길 바라겠고 그래서 리플 제가 영상뿐만 아니라 제가 이 들어오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그 관련된 매도 타이밍도 알려드리니까 부담 없이 입장하셔가지고 좀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좀 여러분들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뭐 그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이 뭐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3주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에 대한 증거 있어? 여기서 폭락했다라는 증거 있어? 앞으로 더 폭락할 거라는 증거를 제가 생각해봤어요. 비트코인이 더 폭락할 수 있는 증거가 뭐가 있을까? 전 진짜 지금도 고민. 더 여기서 더 대폭락이 나올 수 있는 변수가 지금 연말에 뭔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지금 리플이 여기서 0원으로 갈 수 있는 뭐 1,000원으로 갈 수 있는 대폭락의 징후가 과연 있다면 그게 뭘까? 네, 한번 증거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없을 겁니다. 없습니다. 네. 여기서 더 악재가 나올 수 있는 게 있는데 갑자기 막 셧다운을 더 크게 하고 갑자기 막 금리 인상을 막 해가지고 시장에 돈이 안 들고 갑자기 트럼프가 막 전쟁을 막 러시아 막 때리고 이러면서 막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없습니다. 그죠? 질문하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질문 한번 해보세요. 3초만 질문. 증거 있어? 네. 증거 있냐고. 왜 화내야 되는데? 왜 짜증이 나야 되는 증거 있어? 이게 지금 폭락해야 되는 증거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럼 뭐 하면 돼요? 내가 너무 지금 계좌가 파란색이 되니까 심지를 흔들었고요. 멘탈 잡아야겠다. 그리고 좀 더 공부하면서 이 유튜버 얘기가 맞는 것 같으니까 잘 따라와야겠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자립하기 전까진 소통방 와서 도움 좀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죠. 네.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